5월 22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22% 하락한 2593.6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8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82% 하락한 717.6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5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7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6종목, 코스닥에서는 21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진원생명과학, 신풍제약, 셀리드, 그린생명과학, 더바이오메드, 위더스제약, 메디콕스 7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7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코로나 테마입니다. 최근 중화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외에도 니파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니파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유래되어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감염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니파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심하면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으며 치사율은 최대 75%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니파 바이러스의 감염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질병관리청은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법정 감염병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코로나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화장품 테마입니다. 메리츠증권이 보고서를 통해 유럽이 K뷰티 수출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유럽향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2%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수출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는데요. 화장품 기업들 중에서도 유럽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는 실리콘투와 APR,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한 달바글로벌이 있다고 밝혔어요. 달바글로벌은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한 첫날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달바글로벌은 비건 화장품 브랜드인 달바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용기기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중 최고 86%까지 상승했으며 종가는 공모가 대비 66%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화장품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코스메카 코리아는 메리츠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메리츠증권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1분기 실적이 바닥을 확인했고 2분기부터는 이익 증가 국면이 예상된다고 밝혔어요. 목표 주가는 63,000원으로 제시했으며 코스메카 코리아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49,550원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위더스 제약을 비롯한 탈모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화제를 모았던 탈모 치료 공약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인 진성준 씨는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탈모 치료 공약만큼은 이번에도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재명 후보의 재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어요. 이 같은 소식에 탈모 치료제 관련주들이 정책수에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G2파워는 최대 주주인 김영일 씨 및 특수관계자의 소유 주식수가 장외 매도로 인해 감소했다는 전자공시가 있었는데요. 해당 지분 변동은 글로벌 펀드인 GEM과의 지분 매각 계약에 따른 것으로 93만 주의 물량을 매각했다고 밝혔어요. 해당 물량은 G2파워의 발행 주식 총수 대비 4.9%에 해당하는데요. 김동연 부사장은 이번 매각에 대해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선행투자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지분 매각을 통해 첫 번째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는 기사가 붙어주면서 G2파워가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으로 사조동아원은 라면 수출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부각되며 상승했습니다. 크로스리서치는 사조동아원에 대해 매출의 약 30%가 삼양식품과 농심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라면 판매 급증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조동아원은 밀가루 등의 재분 사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삼양식품과 농심의 생산 능력 증가를 계산한다면 약 12만 톤의 추가적인 밀가루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이 같은 분석에 사조동아원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지니너스는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소식이 지속 부각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니너스는 최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한국투자 핵심 역량 레버리지 펀드 등을 대상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사채의 표면 이자율은 0%, 만기 이자율은 5%이며 만기일은 2030년 5월 22일입니다.
다음으로 코어라인 소프트는 최근 옥스퍼드 대학병원에 AI 솔루션을 공급한다고 밝히며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영국 국민보건서비스의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수주를 통해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산하의 의료기관에서 코어라인 소프트에 AI 소프트웨어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번 수주를 기점으로 영국 내 AI 소프트웨어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이언 디바이스는 질화갈륨 전력 소자 구동에 특화된 고성능 게이트 드라이버를 개발했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언 디바이스의 박기태 대표는 이번 제품을 시작으로 로봇과 모빌리티,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삼육물산은 정책 수혜 기대감이 지속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삼육물산은 이재명 후보의 탈플라스틱 공약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사조동화원, 2위는 마니커,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두산에너빌리티, 5위는 진원생명과학, 6위는 하나솔루션, 7위는 메타케어, 8위는 대영포장, 9위는 세진중공업, 10위는 평화산업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사조동화원, 진원생명과학, 메타케어입니다. 사조동화원은 개별 이슈가 있었으며 진원생명과학과 메타케어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휴마시스, 2위는 랩지노믹스, 3위는 메디콕스, 4위는 프롬바이오, 5위는 K바이오, 6위는 지투파워, 7위는 메이슨 캐피탈, 8위는 녹십자MS, 9위는 TS트릴리온, 10위는 KCT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메디콕스, K바이오, 지투파워, 녹십자MS입니다. 휴마시스와 랩지노믹스, 녹십자MS는 진단키트 관련주이며 메디콕스와 K바이오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G2파워는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달바글로벌,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하나솔루션, 5위는 SK하이닉스, 6위는 삼성물산, 7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8위는 현대차, 9위는 HD현대일렉트릭, 10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신규 상장주이자 화장품 기업인 달바글로벌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나우로보틱스, 2위는 랩지노믹스, 3위는 G2파워, 4위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5위는 시젠, 6위는 바이넥스, 7위는 프롬바이오, 8위는 휴마시스, 9위는 로킷 헬스케어, 10위는 한국정보인증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랩지노믹스, G2파워, 휴마시스입니다. 랩지노믹스와 휴마시스는 진단키트 관련주이며 G2파워는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